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해방 이후 활동한 정치 지도자 연설문이다. 가나 인물의 활동 내용이 맞게 연결된 것은 가. 이게 바로 정읍 발언이야. 나. 이게 바로 3천만 동포의 교육과함이야.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를 물어본 거죠. 이승만, 1번 가는 이승만은 반탁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건준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건준이라는 거는 국내에 있는 민족 지도자들만 참여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한국민주당 세력은 참여하지 않았어. 김구, 이승만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가는 1947년 남조선 과도정부 초대 민정장관에 임명됐다. 이거는 좌우합작 운동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좌우합작 운동에 의해서 입법부가 먼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야?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는 게 개원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는 사람이 김규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남조선 과도정부. 남조선 과도정부고, 여기에 초대 민정장관에 임명된 사람은 안재홍이라는 사람이야. 안재홍.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김구 물어보는 거지. 김구는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고 범국민적 반탁운동을 주도했으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하여 남북 정치지도자 회담을 제의했다. 맞아. 비상국민회의가 바로 요 반탁운동과 관련되는 거야. 비상국민회의. 그래서 반탁운동을 주도했다.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주도했다. 4번. 김구는 좌우합작운동에 쳤고 좌우합작운동이 아니라고. 여운형과 김규식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3번. 12번. 다음 주장을 한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자,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국제헌장으로 세계에 공약한 한국의 독립 여부는 근본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삼국 외상회의 신탁관리 결의로 숲으로 들어갔다. 한국의 독립이 이것 때문에 숲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우리 3천만 원 영예로운 피로서 자주 독립을 획득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가호와 마찰을 청산하고서 우리 정부 밑에 모이자. 그리하여 그 지도하에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해서 신탁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자. 그래서 결국 이 글은 뭐야?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글이야. 반면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총체적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찬탁운동에 관한 글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반탁운동에 관한 글이니까 누구야? 우익세력이란 말이야. 우익세력. 자,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고르면 기억,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과 김교식 등 뭐다? 중도 세력이야.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뭐 니은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 니은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답이 나왔네. 2번이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했다. 왜? 김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김구가 그랬겠지. 한반도 문제 처리를 유엔으로 넘기자고 주겠다. 이런 일은 없어. 반대했어. 반대.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 13번. 해방 직후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한국의 신탁 통치에 반대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소련과 대립했다. 이거 계속 틀렸죠? 이거 바뀌었지? 신탁 통치를 주장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오히려 그다음에 즉각 독립을 주장하는 나라는 뭐다? 소련이었다. 2번.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을 둘러싸고 좌우 대립이 계속되자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하는 중도 세력을 지원했다. 맞지? 이거는 미군정의 지원하에. 그래서 2번이 답이다. 3. 북한의 토지개혁의 자극을 받아 유상물수 무상분배하는 농지개혁을 실시했다.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 때 실시된 거죠. 이런 일 없죠. 미군정은. 4번. 조선총독부를 해체하고. 틀렸지? 조선총독부 체제를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통치에 활용했지.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14번. 해방 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과 관련해서 발표된 선언이다. 이것은.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반드시 읽어놓으라고 그랬죠. 자, 이게 바로 좌우합작 7원칙이다. 좌우합작 7원칙. 이걸 주고서 문제를 물어본 거야. 그럼 좌우합작 운동을 주로 물어보겠지. 이것은 뭐냐라는 거야. 여운형과 안재홍은 좌우익을 위한 건국 준비를 해주겠다. 이승만은 정오빠를 통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했다.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남북 정치 지도자 회담을 제의했다. 해방 후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이 심해지자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게 답인 거지. 15번. 해방 후 정부 수립에 관한 어떤 세력의 입장이다. 이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하는 삼상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미소공이 속계 촉진운동을 전개해서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매진해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통일을 기한다. 토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여라고 그랬지? 고실촌아. 거기 14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몰수, 유상몰수, 체감매상, 고실촌아. 매진할 것. 그 다음에 3번. 친일파 민족반역사, 친파쇼 반동 거두들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 석방을 실현해서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 4번. 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주기 위한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할 것. 자,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물론 이게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다? 요 자화합작 7원칙. 그래서 요게 더 잘 나온다. 근데 이 당시에 그 밖에서 우익과 좌익도 각각 원칙을 제시했거든. 그래서 우익은 8원칙이야. 8원칙이라고 하고 좌익은 5원칙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게 좌우합작 5원칙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걸 주장한 세력은 뭐다? 좌익 세력이다.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 이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를 이 저합작 운동 해가지고 요 여운형, 김규식 등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1번. 이 세력은 1946년 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미군 정예탄을 받았다. 이게 답인 거야. 그래서 46년에 좌익 세력이 주도한 운동이 뭐야? 정판사 위패 사건. 그 다음에 9월 총파업. 10월 대구항쟁, 그치? 10월 대구항쟁. 그래서 요거는 누가 주도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 좌익 계열이 주도한 사건 내지는 운동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뭐다? 1번이야. 그래서 좌익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16번.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한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미소공동연의 속기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기구에서 처리할 것. 이게 바로 14번 좌우합작 7원칙의 일부 내용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옳은 것은 박헌영 등 좌익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좌익은 여기에 반대. 김규식 등이 주도하여 주도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했다? 맞는 거지 뭐. 이것도 말하자면 통일정부 수립운동.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자, 3번. 그 다음에 17번. 다음 자료의 상황 직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뭘까? 자, 지난 2년간 미국은 얄타 협정을 실천하는 방도에 관해서 소련과 합의를 통해 한국을 독립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한국 독립과업은 2년 전에 비해서라고 그랬지. 추호도 진전된 것이 없다. 미소 양군 점령지구 안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물자교류 및 교통왕래가 거의 두절된 상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경제는 불구 상태에 빠졌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요인할 수 없다. 서울에서 2차례 개최된 미소공동연회 이미 개최된 거지. 1차, 2차 개최된 거죠. 결론은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더 이상 미소 양국의 교섭에 의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는 다만 한국의 독립을 지연시킬 뿐이다. 뭘까 이게? 이게 이제 47년도에 맨 마지막에 한국 문제를 어떻게 미국이 유엔으로 이관시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한 거야. 그럼 답이 뭘까? 2번인 거지 뭐. 읽어보니까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18번. 1948년 남북 연석회의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은 거. 자, 이거 뭐 말하는 거야? 48년 남북 연석회의라면. 자, 유엔 소총에서 가능한 지역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라. 결국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한 거지? 여기에 반발해서 4월 달에 제주도 4.3 사건도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이 김규식 등과 여러 수많은 단체들이 북한으로 실제로 가지. 그래서 4월 달에 남북 연석회의가 개최가 실제로 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남북 연석회의가 바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북한에서 열렸던 회의를 말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뭐냐. 김구, 김규식 등이 제안했으며 김일성, 김두봉이 이에 응함으로써 성사됐다. 맞아. 김구, 김규식이 바로 이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라고. 이승만과 한민당은 여기에 반대겠지 당연히. 그래서 기억은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남북 연석회의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걸 목적으로 갔으니까. 그러나 합의는 못 보고 결국 성명서만 발표했는데 우리는 뭐야? 절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한다. 이런 식의 의사표현을 한 거지. 기억, 니은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답이 나왔어. 1번이야.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니은도 들어가야 돼. 그럼 1번밖에 더 있어요. 디거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책 입지를 강화해서 막판에 참석했다. 아니야. 얘네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송진우, 김성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미국은 한국 문제 유엔 이관을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니지. 미국은 뭐야? 이 유엔의 결정대로 정부를 수립해 나가는 거야. 이 회의에서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1번. 자, 19번.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직접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사료로 적절한 것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자, 당연히 읽어놔. 자, 읽어 넣는데 제목이 나왔어. 뭐라고? 3천만 동포에게 요구하며 나왔어. 그럼 뭐야? 김구. 48년 2월 달에 김구. 뭐에 반대해서? 이 가능한 지역 총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나온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뭐야? 사료로 적절한 것은 뭘까? 4번이지 뭐. 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어떻게 가능한 지역 총선,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결정이라는 게 나왔다.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연표의 각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8.15 광복. 8.15 광복.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 그 다음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모스크바 왜 외상회의라고 한 거야? 3구 외상회의야. 정상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요거 사이에 있었던 일 하나 물어본 거지. 요거 사이에 하나 있었던 일. 그럼 뭐가 있겠어? 건준, 인공, 미군정 선포 뭐 그런 거 있겠죠, 결론은요. 1번 가. 김규식과 여은영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되고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대. 이건 좌우합작 46년인데? 이거 45년 말이고 이거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 틀렸지 이거. 이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럼 나에 들어가야 되겠지. 모스크바 외상회의하고 그다음에 한국문제 유엔 상정이 뭐야? 47년도 말이란 말이야. 한국문제 유엔 상정.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거. 자, 그다음에 2번 나.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어 미소간 냉전.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는 해가 어느 몇 년이야? 47년이지.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하고 그다음에 마샬 플랜이 발표되는 때가 마샬 플랜. 이게 이제 냉전 체제를 강화시키는 선언이지. 마샬 플랜. 47년 들어갈 수 있죠. 47년에 이거는 몰라도 47년에 맨 마지막 문제가 이거야. 한국 문제 유엔 상정 이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자, 그래서 이게 답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50총선. 50총선은 어느 때 일어나는 거야? 50총선 48년 이러거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날 총선이 개최된 거지. 맞지? 그래서 50총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다가 된 거지.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다. 3번 다. 이승만은 정읍에서 정읍 발언은 어느 때 나오는 거야? 46년도에 나오는 거지. 모스크바 삼상회의하고 요거 나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나. 자, 그 다음에 김구, 김규식 등은 민족 통일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남북한 정치 지도자 간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담이 열렸습니다. 50총선거 전이지. 50총선거 전. 그러니까 다에 들어가야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당연히 5월 10일 날 총선이 열렸지. 그 다음에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헌법이 공포되고 재헌절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수립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답은 뭐다? 2번만 맞다. 자, 21번. 다음은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일부 내용이다. 재헌국회란 초대국회를 말한다고 그랬지? 법률에서 각달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노력과 관련이 맞는 것은.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겠지? 읽어보시면 다 알잖아. 친일파들이잖아.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이다. 이게 결론은. 맞는 것은 뭐냐? 1번 해방 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고 이에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 관리와 경찰을 배제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틀렸지?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통치에 활용했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2번 이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자, 이거를 맞게 하면 안 돼.
한번 읽어보자고, 다른 거를. 3번, 이승만 정부는 반공정책을 우선하면서 이들의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맞지, 이거?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강조한 정부였고, 친일파 청산에 적극적이라고 해야 돼? 소극적이라고 해야 돼?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됐잖아? 이건 3번 맞다. 그럼 2번 틀렸다고. 이게 왜 눈에 안 보이? 정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부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고 그랬지, 국회.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단 말이야.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2번이 틀렸어. 자, 반민특위 활동으로 일치시대 반민족 행위를 한 다수의 인사들이 처벌받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부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부분도 하나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해방을 전후해서 이제 정부 수립까지의 상황 있지? 요거 부분 정리해 놓으라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야? 정부별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지?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 그 중에 하나 먼저 미리 한 거잖아. 반민족 행위처벌법. 맞죠? 반민족 행위처벌법. 행위처벌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문제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 자,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 대해서 나왔네. 6.25 전쟁 말하는 거겠지? 6.25 전쟁. 6.25 전쟁. 당연히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거는 아시겠죠? 야, 잘못된 건 뭐냐? 자, 소련 유엔 대표 말리코의 휴전제를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승리했다. 소련이 먼저 제의했지? 이번 휴전회담의 최대 난관은 포로 교환 문제. 휴전회담에 걸림돌이 3개가 있었지.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 그 다음에 감시기관 구성 문제, 포로 교환 문제. 최대 걸림돌은 포로 교환 문제. 51년에 개성에서 개최되기 시작해서 곧 본회의가 51년부터 개최되는 거 맞지? 이승만은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이에 반발해서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 있겼다. 자, 요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반공포로 석방 사건? 이거 아니라 그랬죠. 휴전협정 체결 바로 직전에 이승만은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했다라고 나와야 되고 적극 지지했다 이러면 안 되고 반대했다고 나와야 되고 휴전협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휴전협정 체결 직전에 반공포로 석방 사건. 그래서 답이 4번. 23번. 6.25 전쟁 시기 6.25 휴전협정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을 맞지 않은 거. 1번. 한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맞지? 한국은 서명하면 안 되지. 소련과 한국은 들어가지 않지.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 4개국으로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설치됐다. 맞지? 휴전선 문제는 중공군을 포함한 공산군 측이 주장한 38도선으로 타결됐다. 아니죠? 이 당시에 이 휴전선이 바로 군사 분계선 설정 문제인데 휴전선은 공산군 측은 38도선으로 하자. 유엔군 측은 접촉선으로 하자. 근데 접촉선으로 결정됐다 그랬지. 38도선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봐봐. 유엔군 쪽은 포로 교환과 관련해서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남쪽 아니면 북쪽 아니면 중국과 대만 이게 제3국이야.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야? 유엔군. 무조건 상대국으로 송환해야 된다는 입장은 공산군 측.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됐어? 남한에 남는 것은 안 되고 북한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이 됐다. 이렇게. 24번. 다음 중 한국전쟁 기간에 남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회 변동이 아닌 거. 6.25 전쟁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뭐야? 진보당 사건이죠. 진보당 사건은 이승만 정부 때인데 58년에 조봉암 처형 사건이지. 58년에 휴전협정 체결은 어느 때야? 53년이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나머지는 있지. 3번도 반드시 알아야지. 3번. 이게 1차 기원이지. 발췌 기원이지. 발췌 기원은 52년. 이거는 6.25 전쟁 중에 있었단 말이야. 부산에서. 그래서 이걸 5.16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한다 그랬지. 25번. 다음은 우리 헌정사에서 집권 연장을 위한 반민주적인 개헌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당한 거. 정부는 부산이 힌트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각제를 원하는 5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고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야당 국회의원 규탄 데모를 벌이게 하거나 비판적인 신문사를 습격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무엇을 위한 개헌안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다. 이게 뭘까? 부산에서 이걸 5.16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한다.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1차 개헌, 발췌 개헌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다면 발췌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답이 뭐야? 1번. 대통령 간선제 개헌안에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뭐야? 유신헌법이야. 유신헌법.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이게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 철폐가 바로 뭐다? 2차 개헌 4.45 개헌이고
아예 헌법에서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뭐야? 유신헌법이고. 삼선을 위한 개헌은 삼선개헌 69년 박정희 이렇게 보는 거지. 자, 26번. 다음 법안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게 뭘까? 토지 나왔다. 토지. 농지 나왔잖아, 농지. 뭐야 이게? 농지개혁이지, 농지개혁. 그래서 농지개혁에 관한 문제도 이것도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 그랬지. 농지개혁 잘 나온다고. 농지개혁. 옳은 것은 미군 정기의 신항공사를 통해서 시행되었다? 아니지. 이승만 정부 때. 북한과 동일하게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이다? 아니지. 북한은 무상 원칙이지. 다만 개혁을 통해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대다수의 중소지중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었다? 요건 넘어가 봐 일단. 4번 이 법안을 시행하여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4번이 맞다. 자, 3번 이 제도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지주로 하여금 토지를 매각해서 결국은 산업에 투자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4번을 맞게 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중소지주층은 아니고 중소지주층이 아니고 대지주는 산업자본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뿐이야. 자, 그래서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돼. 27번. 다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뭐 분석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 뭐다 이게? 이것도 농지개혁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책, 실시한 정책이 농지개혁이지. 영향으로 옳은 것은 유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이었다. 틀렸지? 유상몰수 유상분배지. 임야 등 비경지는 대상에서 제외. 맞지? 농지만 대상이 되었고 산림이나 임야는 제외되었다. 신안공사는 미군정 하에서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때는 뭐야? 신안공사가 나오면 안 돼. 북한의 토지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 그럴 리 없지. 북한은 이미 46년도 3월 달에 토지개혁을 하는데 이거는 50년에 하는 건데 어떻게 영향을 미쳐 북한에.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으면 몰라도. 그래서 무조건 틀렸지. 그래서 2번이 틀렸으면 2번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북한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에 남한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자, 소련파 허가이 8월 종파 사건, 연안파 소련파 숙청, 천리마운동, 3대 혁명운동, 농어협동화에 의한 협동농장 건설 추진. 이게 몇 년대? 북한은 몇 년, 연대별로 정년을 하겠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그리고 몇 년대 북한이니까 이게 50년대지, 50년대.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하는 거지, 50년대부터. 천리마운동, 3대 혁명운동, 농어협동화에 의한 협동농장 건설 추진. 그러면 50년대 남한의 상황은 뭐야?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다. 이건 맞는 건데? 50년대 하면 주로 이승만 정부 아니야? 이승만 정부는 여전히 원조경제 아니야? 원조경제. 그래서 원조물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조물자를 어떻게 가공하는 산업,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발달한 산업이 뭐야? 300산업이지. 300산업이 바로 원조경제 영역이라는 거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몇 년대부터 하는 거야? 62년부터 하는 거죠. 5.16 군사정변 이후 62년부터. 집권연장을 위한 삼성견 69년 박정희지 다 박정희. 중화공업 중심의 공업화는 70년대부터죠. 70년대. 그래서 박정희도 60년대는 경공업 중심, 70년대부터 중화공업 이렇게 간다고 그랬지? 자, 그래서 맞는 건 1번밖에 없다. 29번. 195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50년대에 시행된 농지개혁으로 토지가 없던 농민이 토지를 갖게 되었다. 자영농이 증가하였다.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60년대 임금은 낮았지만 낮은 물가 덕분으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다. 이럴 일은 없지, 이 세상에. 자, 60년대에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물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야지.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뭐냐면 명목임금은 그냥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실질임금은 뭐야? 인플레이션을 따져서 고려한 것이 실질임금이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명목임금이 100원이 올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다. 근데 물가는 20%가 올랐어. 그러면 실질임금은 뭐야? 오히려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개념이 성립되는 시기야. 60년대가.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다. 70년대 이르러, 70년대는 보통 이제 박정희 정부 때지. 박정희 정부 때도 특히 유신체제하. 정부는 노동상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정책? 이럴 리가 없지. 이럴 리가 없지. 자, 그 다음에 80년대 초부터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자, 80년대 초는 무슨 정부야? 전두환 정부거든? 전두환 정부도 비민주적인 정치를 한 거야. 그래서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까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이런 일은 전두환 정부 때까지 없는 거야. 전두환 정부 이후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하십시오. 옳은 것은 몇 번이야? 그러니까 1번. 30번. 우리나라 현대사회 과정에서, 정기 과정에서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고, 가는 뭐야?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발췌개헌이지, 발췌개헌. 1차 개헌이지,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발췌개헌. 1952년, 그치? 발췌개헌. 그 다음에 대구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를 정했다. 이게 뭘까? 228 대구 학생 시위지. 228 대구 학생 시위. 228 대구 이게 바로 무슨 혁명으로 가는 전초야? 4.19 혁명으로 가는 전초지. 228 대구 학생 시위. 1960년. 이렇게.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거는 뭐냐라는 거야. 호원동지회를 결성하고 이를 민주당 창당했다. 정부는 언론 탄압을 장해서 경향신문을 폐간시켰다. 반공체제 강화를 내세우며 신국가보안법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걸 2.4 보안법 파동이라고 한다. 3번을. 김주열 사망 사건으로. 김주열이 사망한 게 뭘까? 이거는 4.19 혁명 당시지. 자, 228 대구 학생시.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 아니야. 그 다음이야, 이거. 그 다음이야.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 아니야. 그래서 마산에서 규탄 시위가 일어난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4월 10일 날 김주열 시체가 발견된 거 아니야. 들어갈 수 없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있다. 요거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이후니까. 그래서 4번. 31번. 다음은 현대사회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고줄초나,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고줄초나. 일제히 철추하에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 사수파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거거든. 이게 이제 4.19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 요거 기억해. 요게 바로 4.19 혁명,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과 관련된 글이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다? 계엄군의 강경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하고 계엄군과 대치했다. 계엄군이 강경진압했지. 그래서 시민들이 무장했지. 그래서 계엄군. 근데 이때 계엄군이 공수부대였단 말이지.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광주에서. 그래서 이건 뭐야? 5.18.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개헌운동이 시민혁명을 발전했다. 뭘까 이거는? 이거는 6월 항쟁 말하는 거지. 1987년 6월 항쟁. 3번. 이 사건 이후 의원내각제가 양원제를 특징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됐다. 맞죠? 이승만 정부는 뭘로 무너져?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수립된 장면 정부가 바로 뭐야? 의원내각제하고 양원제 국회를 내용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지 뭐. 그 다음에 4번.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조직되고 3.1 민주구국선언문이 발표됐다. 이거는 유신체제 하에서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3번. 자, 그래서 민주화 운동은 그게 이승만 정부 때 4.19 혁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유신체제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신군부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두환 정부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나오거나 그 네 개에서 계속 생각해 볼 때 민주화 운동. 자, 32번. 다음은 우리 현대사에서 있었던 비민주적인 행위의 내용이다.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과 그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거. 사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완장부대 활동, 야당 참가인 축출. 이거 뭐와 관련되는 거야? 다 이 내용이. 투표 선거겠지. 자, 이러한 선거를 무슨 선거라고 한다? 이걸
부정선거라고 한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말하는 거지. 3.15 부정선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 뭐냐고. 4.19 혁명이지. 그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거. 그것과 그 영향. 1번. 내각 책임제 정부와 양원제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법은 친일파 청산법. 이렇게 할 수는 있지.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는 마저도 반민족 행위는 아니라고 자세히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건 2번인 거지.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료가 높아졌다. 맞지? 그래서 근데 이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금방 무너지지. 그래서 이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런 일도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부정축제자 처리, 반민주 행위자 처리, 3.15 부정선 관련자 처리, 처벌, 이런 일이 요 5.16 군사정변 이후에도 나온다. 자, 그 다음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맞지? 이 공화국 때가 바로 통일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 때 맞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정치와 장기 집권이 배경이 되었다. 3.15 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었다. 대학 교수단의 시국선언은 4.19 혁명 시위를 촉발시켰다? 틀린 것 같은데? 4월 11일 김주열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위가 확산된 거지? 그래서 4월 18일 날이 바로 서울 시내 고대생을 주축으로 하는 고대생 시위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학생들의 시위로 확대된 거지?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경 진압하고 하면서 4.19 혁명으로 발전한 거지? 그리고 4월 25일 날 서울 시내 대학 교수들이 어떻게 시국선언을 한단 말이야.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4.19 혁명 이후에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걸 촉발시키냐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요거는 결국은 이승만이 그 다음날, 26년 이승만이 퇴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하야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몰라도 이거는 아닌 거지. 굉장히 쉬운 거지.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학생이 앞장서고 시민이 참여한 민주혁명이었습니다. 맞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 사실로 나타난 국내의 변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는 거. 이게 뭘까? 미국은 한국의 대량의 물자를 무상으로 원조했다. 저쩌고. 자, 이게 바로 무슨 경제를 설명해 놓은 거야? 원조 경제. 그럼 원조 경제로 인한 변화상이 맞지 않는 거. 1번. 밀과 면화의 생산량이 감소했다.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이 발달했다.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런 일은 없어. 우리는 다 대기업 위주지. 3번 틀렸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촌 경제 어렵다. 맞죠? 1, 2, 4번은 원조 경제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주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지? 밀, 면화 등 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조선의 밀, 면화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산업이 특히 50년대 발전했지. 그게 300산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 제분, 제당, 면방직. 그 다음에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거지. 그래서 농촌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35번. 다음 중 1공화국 시기에 발생한 정책 사건에 속하지 않는 거. 1공화국이란 스타트 이승만 정부. 속하지 않는 건 뭐야? 1번이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이게 뭐야? 전교조지, 전교조. 전교조는 어느 때 만들어지는 거야? 박정희지. 박정희는 어느 때 무너져? 79년에 무너지지. 박정희인데, 30이고, 그 다음에 40은 뭘 말하는 거야? 1972년 유신헌법을 계기로, 헌법을 계기로 요 이후를 뭐라고 한다?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유신체는 어느 때 무너져? 1979년 12.6으로 무너지는 거지. 박정희 피살. 그 다음에 1980년에 그래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성립된 정부가 전두환 정부지. 전두환 정부가 1981년부터 요거는 외우시라고 했지. 1987년, 그치? 전두환, 50.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 다음에 누구야? 노태우 정부죠.
이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 4.19 혁명 이후에 1공화국 때 4.19 혁명을 전후해서 교원 노조 결성 이건 맞는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는 89년 노태우 정부 때. 근데 이때는 불법 단체였다. 합법화 시킨 거는 10년 만에 99년 김대중 정부 때. 나머지 2, 3, 4는 다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36번. 다음 가나가 발표된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보기 고르면 뭐야 이게? 마산 나왔다. 마산 학생들. 불의의 항과 민족정의. 이게 뭐야? 4.19 혁명이다. 4.19 혁명을 물어보는 거야. 4.19 혁명에 관한 지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 혁명위원회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구애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할 것입니다. 이게 뭘까? 그 혁명 공약이라는 거야. 혁명 공약.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 이후에 5.16이 일어났지.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 군사정변 주동자들이 발표한 혁명 이것도 사료지문 나온다 그랬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5.16 그걸 해도 되겠지? 대충 풀어도. 그럼 4.19하고 5.16 사이에 있었던 일은 4.19와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은 뭐야 그럼? 장면 내각 물어보는 것 같은데. 기억 반민족 행위자 처벌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틀렸어 이건. 기억은 들어가면 안 돼 절대. 그럼 답이 나왔네 벌써 4번이라고. 학원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학도 호국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맞지? 장면 정부 때.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개발사업에 착수했음. 맞어?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부활하였습니다는 틀려. 그치? 부활은 없어졌다가 자 이승만 정부 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거든? 근데 일부야. 장면 정부 때는 전면적으로 확대된 거야. 그리고 5.16으로 중단이 됐어.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한다 하면은 뒤지. 그래서 여기서 지방자치 전면적 부활은 김영삼으로 가는 거야. 부분 부활은 노태우, 전면 부활은 김영삼.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맞다. 그래서 4번. 37번. 아래 내용과 관련 있는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정부의 각종 규제가 풀렸대. 각계각층의 요구사항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대. 각종 단체와 학생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학업 문제, 노동 문제 등이 표출되었다. 통일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어 중립화 통일론, 남북협상론 그 줄 반드시 쳐놔. 그게 어느 때일까? 장면 정부 때. 장면 정부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상징적 지위의 대통령과 실권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에 선출되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일 국교 정상화 박정희 정부 때 65년도에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은 어느 정부의 특징이야? 박정희 정부의 특징이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자, 그 다음에 남과 북이 처음으로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 그게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72년에.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은 뭐 하나밖에 없어. 1번밖에 없지. 왜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때는 의원 내각제라고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그래서 대통령은 상징적 지위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거지. 윤보선이었어. 그 다음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 관직이 바로 국무총리였단 말이야. 그 사람이 뭐야? 장면이었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 참의원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했단 말이야. 1번이 맞다. 나머지는 다 틀리지 지금. 38번. 가나 사이에 있던 사실이 아닌 거.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이거 좀 전에도 읽었죠? 이게 바로 뭐야? 혁명 공약이다.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그랬지? 민족 대단결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이지. 몇 년에 나오는 거야? 1972년에. 그래서 61년도에 발표된 혁명공화국,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이제 10월 유신에서 유신헌법이 나오는 거지.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은 요 사이에 7.4 남북 공동성명, 그 사이에 주로 요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박정희 정부. 사실이 아닌 것은 전태일 분신 사건, 베트남 파병, 새마을운동, 긴급조치 선포. 뭐야 답은? 긴급조치죠. 긴급조치는 어느 헌법의 특징이야? 유신헌법. 그래서 이 유신헌법, 유신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무엇을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을 해서 긴급조치권, 그래서 그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긴급조치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이 바로 뭐다? 유신헌법이다. 그러니까 요거 전이란 말이야. 이거 다음에 유신헌법, 유신헌법의 특징이 이건 유신체제 하에서
얘기란 말이야. 그 나머지는 다 박정희 30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 중 1962년 이후 실시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거지? 5.16 군사정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몇 년부터? 1962년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틀린 거. 정부 주도, 수출 주도, 성장 우선. 그런 게 키워드야. 그런 게 이제 바꿔 나올 거란 말이야. 정부 주도를 민간 주도로, 수출 주도로 내수 주도, 내수 지향형으로, 성장이 아니라 안정 우선으로 이렇게 바꿔 나올 거 조심하세요. 이건 70년대 말에는 공업 부조가 중공업 중심으로 바뀐 성과. 60년대는 경공업 중심, 70년대는 중화공업 중심. 3번 적극적인 외자 도입. 3번 공평한 자원 배분과 균형적 발전. 틀렸지 이게. 공평하게 자원이 배분되지 않았다 그랬지. 불균형적 발전 전략을 취해서.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40번. 다음 같은 시기에 남한 사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자, 중국과 소련 사회의 사회주의 노선 분쟁과 국경 분쟁이 자주 일어났대. 이걸 중소 분쟁이라고 한다. 이에 북한은 독자적인 자주 노선, 주체 사상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 숭배를 본격화한 때. 이거 몇 년대 북한이니까? 이거 북한 아까 했듯이 북한 50년대 아까 하나 나왔지? 이거 몇 년대 북한일 것 같아? 60년대 북한이다. 60년대 북한이다. 60년대는요, 자주 주체 노선을 강조한다 그랬잖아. 자주 주체 노선을 강조하면서 김일성 개인 숭배를 본격화하는 시기다. 몇 년대? 60년대. 이때 남한 사회가 60년대 남한이 뭐냐?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베트남 파병 65년.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거는 다 맞는 거지 일단. 그렇잖아. 다만 조심하실 것은 이게 유신체제인가 아닌가만 구분하면 되지. 유신체는 70년대로 가야 되니까. 미국의 무상 원조가 경제개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아니지. 원조 경제 시대는 이승만 정부하고 장명경제 때라고.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이때는 차관경제, 외자가 도입되는 거야. 외자. 이게 틀린 거지.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해서 한일 협정체결. 맞죠? 제일 잘 나오는 게 박정희 30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그거라고 했지.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 체결과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소파 이런 것들은 기억해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41번. 아래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이 아닌 거. 이 정부는 조국 군대와의 실현을 고만 읽어도 돼. 조국 군대와 줄.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모든 힘 줄, 경제 제일주의 정책. 이로써 수출이 늘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빌려온 것이었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실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저했다. 그게 뭘까? 어떤 정부일까? 박정희 정부겠지. 한중수교. 자, 한중수교 하면 뭐야? 북방 외교 정책이 떠올라야 되죠. 그러면 노태우로 가야지. 노태우 이게 답인 거죠. 한미 행정협정 체결. 요게 바로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이야. 소파. 유신헌법, 화폐개혁 다 박정희 관련이 있다. 화폐개혁은 이승만 정부 때도 있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도 화폐개혁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근데 한중수교는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중수교를 찍어야지. 노태우. 12번. 다음은 한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시기적으로 기업가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기업.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사정변을 켜 정변을 잡았다. 이게 61년 5.16 군사정변 말하는 거지. 니은. 정부는 전국에 비상기업령을 선포하고 국회에선 정치활동 금지를 내용하는 10월 유신을 선포했다. 이게 유신헌법이 나오는 거지. 1972년. 요 사이에 또 박정희 정부 물어보는 거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뭐야?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혁신 세력을 탄압했다. 그게 진보당 사건이야. 이승만 정부 때. 조봉암 처형. 임기 6년의 대통령 간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이 이루어졌다. 임기 6년이면 무조건 유신헌법이라고 그랬지. 응? 유신 헌법.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을 제정하는 거라고. 7년 하면 무조건 안 읽어도 된다. 뭐야? 전두환 정부라고. 전두환 정부. 제일 길다 그랬지. 전두환 정부.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해서 분신한 사건, 이게 뭐야?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그게 70년에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43번. 다음을 읽고 이와 관련된 정보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이게 뭘까? 다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탄압하는 거지? 그리고 6번, 5번, 6번. 조치. 이게 뭘까? 긴급조치권. 이 긴급조치권 관련되는 거야. 긴급조치권. 이 정부가 바로 뭐야? 긴급조치권이 유신체제지. 자, 있었던 일을 고르면 개헌청원 100만 명 서명운동,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결성, 중립화 통일원 남북협상론 남북교류운동 통일운동 전개, 장면정부. 4.14 호원조치 반대운동. 이게 바로 6월 항쟁이지.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났던 1987년에. 자, 그래서 맞는 것은 뭐야? 기억과 니은만. 44번. 다음 사건의 순서를 바르게 적은 것은? 리을이 먼저일까? 니은이 먼저일까?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먼저일까? 니은. 전태일 열사 분신사건이 먼저일까? 리을이 먼저야. 66년. 그러면 이제 4번은 탈락이야. 기억이 먼저일까? 니은이 먼저일까? 전태일 분신사건이 먼저야. 70년.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기억. 그 다음에 디귿이 먼저일까? 미음이 먼저일까? 10월 유신이 먼저일까?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이 먼저일까? 10월 유신이 먼저지. 1번이 답이다. 야, 45번. 다음은 한국 현대사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다. 시간 순서로 바르게 배열된 거. 기억이 먼저일까? 니은이 먼저일까? 전태일 분신 사건이 먼저일까? YH 무역 여성 노동자 사건이 먼저일까? 당연히 기억이 먼저지. 니은 YH 무역 여성 노동자 사건 79년에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해, 유신체제 붕괴 79년에 일어난 사건이지. 그래서 기억이 먼저야. 3, 4번 탈락. 그 다음에 니은 79년. 그 다음에 디귿이 먼저일까? 리을이 먼저. 노사정위원회가 먼저일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먼저일까? 정부를 생각해.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랬잖아. 그건 노태우 정부. 합법화 하면은 문제가 성립이 안 되지. 같은 김대중이니까. 근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럼 노태우. 노태우가 먼저야? 김대중이 먼저야? 노태우가 먼저지. 그러니까 리얼 디귿.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46번.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했다. 70년에. 대충 70년 하면 그냥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 하면 그냥 대충 맞지. 근데 이제 요것만 조심하면 되지. 30이냐 40이냐만 조심하면 되는데 이건 70년이야 어쨌든. 70년. 근데 이건 30이지. 일본과의 국교 수립에 반대하는. 일본과의 국교 수립은 뭐야? 그게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협정 체결은 65년이란 말이야. 65년. 아닌 거지 이게. 그 다음에 3번. 광주에서 계엄의 5.18 민주화 운동으로 봤잖아요. 5.18 민주 80년 신군부의 저항. 5.18 광주 민주화 운동. YH 무역 여성 근로자 사건 이건 79년. 그러니까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 60년대에 일어난 사건 2번. 제일 잘 나온 게 뭐라고? 이거랑 그다음에 베트남 파병 같은 해 65년. 한미 행정협정이라고 66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놔. 자, 거기까지 하시고 47번 이유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